오늘은 놀자 선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작가님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2주 전인가요? 우리 꿈미에서도 그죠? 네.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 안동 묵계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달부터 우리 복합문화공간을 꼽히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익사업 형태로 이런 북콘서트나 특강이나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용 선생님하고는 제가 사실은 좀 인연이 작년부터 좀 있었습니다. 연수를 하면서 만났고요. 그 덕분에 작년 요맘때쯤 7월인가 그때 그때는 놀이 인문학 특강으로 한번 그냥 몸소 한번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주 너무 좋은 반응이 좋았고, 그때도 우리 선생님 두 분은 그때도 오셨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연이 계속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또 출간하셨다는 아주 기쁜 소식도 전해주셔서, 그러면 우리 여기 서원에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놀자 선생님 1980년대부터 문화 활동을 해오다가 2010년부터 놀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뿌리이자 미래 가치라고 판단하여 놀자 학교를 설립하여 놀이 인문학 창시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놀이 연구에 전념해 왔으며, 놀이의 대중화를 위해 놀이 강사 양성을 통해 2,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2015년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교육 탐방을 통해 시야를 넓혔고, 2017년에는 부탄 탐방을 통해 국민 총행복 CNH 개념을 필자가 창립한 놀자 학교 협동조합에 도입하였다. 현재는 한국놀이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남녀노소, 정치, 사상, 종교, 남북은 물론 인종, 언어, 국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류의 오래된 미래를 위해 즐겁게 놀면서 재미난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 예. 우리 놀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 좀 하고 그리고 이야기 한번 시작할게요. 우리 선생님부터. 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네. 승만두. 네, 저는 현혜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왔고요. 노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권두현이라고 합니다. 안동에서 문화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놀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강준영입니다. 네. 저는 평택오산에서 책놀이, 전래놀이 강사를 하고 있는 정상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는 꽤 오래는 됐어요. 네. 16년부터. 네네, 5년 됐나봐요. 네. 인연이 아주 벌써 5, 6년 넘었네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혼자서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곁다리 끼어서 하고 있는 김대인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온 강경입니다. 한국구야. 그러네요. 예, 경북에서 구미에서 왔습니다. 네, 구미 놀자학교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구미 놀자학교 1기 오늘 졸업여행 왔습니다. 졸업여행이요. 졸업여행 이제 참석해서 영광입니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구미 놀자학교 1기 졸업한 김정숙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곳에 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구미 놀자학교 1기 이민선이고 오늘 노자 선생님 또 배워서 너무 기분이 업됐습니다. 많이 놀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놀자학교 1기 김경희입니다.
각각 영농 패밀리 프로그램사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 부서와 제주도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도. 그다음에 저는 아이누리 도서관 대표 아들 엄마한테 연습 많이 받아보네. 대표자리 이어받겠네. 그래, 이거 말아도 되겠다. 후계자. 저는 여기 이제 가족이고요. 유진호 같으면 저도 이제 한때 안동에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음식 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직생을 저는 이제 놀범의 영농패밀리 운영자로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논문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사무국장 박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설천의 구자을입니다. 안동에서 문화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단톡방에 1시에 이 행사를 한다는 걸 보고 바로 왔습니다. 혹시 책 읽어보신 분? 한 줄이라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놀이하고 관련된 의문점,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질문이 아마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거리낌 없이 질문이 있으면 놀이에 관련된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여쭤보시면 그거로부터 좀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쭉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끝나고 소위 이제 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 마룻바닥에서 좀 논다든가, 뭐죠? 놀이문학 북콘서트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이빨만 까고 가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좀 풀어주고 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 돌고 계시면 돼요. 이따 놀 때 벌떡 일어나서 같이 노시면 됩니다. 네. 질문. 저요. 구미 놀자학교 교장 박종기입니다. 네네네네.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놀이를 혹시나 옛날 그 30년 전에는 놀이만은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놀이로 활동으로? 네, 놀이 활동을 언제 그렇죠. 시작하셨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놀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놀이를 활동을 한다? 예전에는 말 자체가 안 됐어요. 성립이 안 됐어요. 마치 물을 사먹는다 이런 것처럼. 지금 물 사먹는다. 이게 거의 당연하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물을 사먹는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놀이 활동을 한다.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10월에 걷기 활동을 한다 이런 것처럼. 지금 걷기를 일부러 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많이 바뀐 거죠.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놀이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돼요. 교사들이 역사면 역사, 수학이면 수학 이런 식으로 그룹들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놀이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놀이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가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놀이를 좀 발굴하고 사라진 놀이들을 발굴하고 좀 이걸 정리해가지고 놀이 보급에 힘을 쓰자. 그리고 학교에 놀이가 좀 활발히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게 이제 모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놀이 활동, 놀이 운동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나왔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8, 90년대부터 주로 이제 문화 활동, 문화 운동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 그 전통하고 관련된 한국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그런 게 우리 사회 운동, 역사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통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려면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또 우리 문화를 보급해야 되겠고 해서 주로 민족문화의 대중화에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춤, 우리 소리, 풍물,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화시키는 그때 이제 만들었던 명칭이 신바람이에요. 대단 2000년대 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학원에 내몰리지, 입시에 몰리지 하면서 그 당시에 2000년대에 1년에 학원 문제 때문에 자살한 아이들이 수십 명 나와요. 정말 이제 심각해져가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놀이활동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실제 놀이활동 한 거는 아주 듣기 싫어한 거예요. 2010년대 와서 한 거니까. 그때 이제 했던 거는 제 개인 사정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이래저래 이제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나갈 여력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는 걸로, 손에 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냥 다 버리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그러니까 소위 인생 포기를 한 거예요. 인생 포기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겠다 싶어서 빈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빈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게 빈손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놀이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원칙이 아무것도 없이 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능력자다 이렇게 봐요.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연대의 끈을 만든다든가 사랑의 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갈등을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좀 중첩되긴 했지만은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은 있지, 사회 문제의식은 있지, 거기다가 개인적인 파상까지 그게 복합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 거 아닌가 생각해요. 딱 10년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놀았는데 30년 아니라 내 나이만큼 논 거지. 그쵸? 내 나이만큼 논 거잖아요. 50년, 60년 동안 논 거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구미 놀자학교 네. 우리 분교 우리 선생님들 네.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선생님 하시고 계시는 이 놀자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정치권을 치면은 정치권과 그다음에 재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이제 재야 운동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재야도 아니고 초야에서 그냥 논의다가 제 스스로 혼자서 뭔가 만들어가게 돼서 이제 만들어 본 게 놀이 문학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했다면은 아마 이런 사고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운동권도 문제가 뭔가니 자기 신념에 갇혀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80년대에는 정말 필요하고 절실했던 이런 이념들이나 저희 생각들 거기에 갇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40년 동안 그 신념 체계에 내지는 이념책이 못 벗어나. 제가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최진석 교수라고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어떤 시스템의 체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공자예요. 공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유교의 시스템을.
딱 이념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놀이 활동이나 놀이 이론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런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자잘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결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데에도 매몰되지 않고 뭔가 내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어찌 보면은 무모함인 거죠. 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이끌려서 아마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무모하게 도전했었던, 근데 그 무모한 도전이 이런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놀이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선생님 뭐 책의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놀이 중에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놀이 베스트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선호하고 애정하는 놀이는 공동체 놀이. 공동체 놀이. 네. 어디 가나 공동체 놀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를 구분해 보면은 물론 이제 혼자 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혼자 놀이는 우리 한국 우리식으로 표현한 이야기하는 놀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놀이의 개념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놀이 여럿이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여서 즐겁게 논다 이렇게 있어요. 이 3요소가 놀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요소하고 달라요. 서양에서는 여럿이 아니어도 놀이 내지는 게임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도 표현하죠, 놀이를. 야, 게임하다 그러잖아. 저런 놀이, 강사들도 게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게임이 뭐예요?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플레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플레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게임도 아니고. 플레이는 뭐죠, 플레이? 연극이에요, 연극. 그러니까 연극은 혼자 하는 독백 연극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럿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하는데, 독백 연극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 놀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세상에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쓰자는 것도, 아예 우리말로 놀이로 놀이로 그냥 통용하자. 실제 그런 게 의학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화병이 가지고 동아시아 한국의 북한 정선에서 나온 유발된 병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좋은 놀이는 왜 만들지 못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럿이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놀이가 성립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서양에서는 혼자 하는 실뜨기도 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뜨기조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 이상이 있어야 되죠. 2이 주고받거나 3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든가, 그런 게 이제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럿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모인다고 하는, 가상으로 모이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건, 요즘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화상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 게임. 걔네들은 지네들끼리 그 화면에 모이잖아요. 한 화면에 모여.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저게 구체적으로 모인다고 하는 거는 손잡을 수 있는 모임, 거리. 그런 정도의 모임이야지 그거를 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럿이 모이기는 모였어. 근데 이제 요즘에 전래놀이가 전래가 안 되다 보니까 학습을 해요. 그 놀이 연수, 여러분도 지금 놀이 연수 받듯이. 그거는, 물론 이제 그분이 학습을 받는 수강생이 정말 재미있으면은 그게 놀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놀이를 익히기 위해서 재미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익히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놀이가 아닌 거잖아요. 학습인 거잖아요. 그때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학습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놀이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예가 뭔가 하니 우리 이제 2016년도에 놀이 난장인가 뭔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그분한테 발표를 해달라고 그랬어.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장들 내문 한 이야기가 뭔가 하니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잘 이제 나오더래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야 얘들아 이리 와서 놀자 하면서 전래놀이 하자 하니까 아이들 반응이 뭔가 하니 왜 귀중한 쉬는 시간에 전래놀이 하냐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교과에 전래놀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야. 교과 과목에 전래놀이 이렇게 했으니까 애들이 그거를 그냥 잘 그런 놀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놀자고 전래놀이 하자고 제안하니까 싫다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이 문제는 바로 놀이를 공부로, 수업으로 이렇게 전달한 그 패당이겠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놀이. 왜 놀까요? 왜 놀아요? 재밌으니까 놀죠? 네. 심심해서. 왜 재밌어요, 그럼? 그쵸? 왜 놀아요? 재밌으니까. 왜 놀아? 재밌으니까. 왜 재밌어요? 노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져봤어요. 질문 같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재밌으니까 놀지.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봤어요. 왜 재밌을까? 노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질문 같지 않은 건가? 그런 건가요? 왜 재밌게 느낄까? 노니까 재밌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질문 같지 않아. 왜? 상식적인 거를, 정말 상식적인 거를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제 질문도 아마 스스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놀면 왜 재미를 느낄까?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어요. 먹는 거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먹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 거 먹으면은 꿀이나 뭐 꿀단지 꿀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왜 맛있을까? 맛있으니까 달콤하니까 맛있게 느끼죠? 달콤하니까. 그러면은 인류가 그 꿀이나 이런 걸 달콤하게 맛있다고 느끼게 만든 거는 요인이 뭘까? 경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반대되는 걸 생각해서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단 거하고 반대되는 거 뭐죠? 쓴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요. 이 행위가 과연 학습된 걸까? 본능일까? 본능이죠. 학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타고난 거죠. 단 걸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타할 수는 없어. 특히 한참 자랄 때 애들이 단 거에 환장해요. 단 게 한참 자랄 때, 특히 영아 때, 영유아기 때 단과 포도당이 한시라도 뇌에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 그래서 인간이 단 거에 이렇게 환장하는구나. 본능적으로 땡겨줄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뇌에서는 포도당이 항상 필요해요. 한참 놀다가 당 떨어졌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도대체 뭔 말인가? 아직은 모르겠어, 제가. 근데 실제로 이제 사탕이나 단 거를 먹어주면은 안정화가 되고 그러나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꼭 필수로 갖춰야 될 게 초콜릿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 인간이 단 거는 무조건 맛있다고 느끼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와서 비만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 현대 와서 이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생긴 건데, 쓴 거는 반대로 음식에 예를 들어서 상했다든가 썩었다든가 이런 거 다 써요. 그럼 뱉어내야 돼요.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거 먹은 그 주사를 가진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쓴 것을 안 먹고 단 것을 많이 섭취한 살아남은 조상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은. 그쵸? 쓴 거 먹고 부패한 거, 상한 거 먹고 식은 거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그 조상들은 후손 못 남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남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소위 DNA에 축적이 돼서 소위 유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단 거를 좋아하는 거는 우리 오래된 할아버지부터 단 거를 좋아했구나. 그럼 왜 좋아하겠는가? 단 게 인간에게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매우 이로운 거죠. 반드시 필수 불가분한 거예요. 그렇듯이 놀이를 예를 들어서 재미없게 느꼈다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까 못 성장할까? 저 아이 보면 저기서 지루한 거 못 느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잘할 때 보면은 계단을 내가 볼 때 거의 한마디로 오르락내리락 해. 매우 재밌게 걔한테 그게 놀이인 거죠. 재미를 못 느끼게 했다면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버렸다면은 다리 튼튼해지지 못하겠죠. 제대로 못 걷겠죠. 이 대근육이 발달이 안 됐을 거라고. 그래서 놀이를 재밌게 느끼게 만든 거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하고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리 운동, 대근육 발달이 안 되면은 나중에 다른 어떤 인간을 해치는 맹수들 있죠. 맹수가 다가올 때 회피 능력을 못 갖죠.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피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신체가 발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놀이를 재밌게 느끼게끔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진화 심리학적인, 진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본 왜 놀이는 놀면 재밌을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연한 걸 물어보는 이런 게 인문학이에요. 당연한 걸 물어보는. 인문학이 한국인 인문학 붐이 지금은 조금 바람이 약간 잔잔해지긴 했지만은 인문학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왜 인문학 바람이 불겠어요? 인문학 바람이 왜 불까? 항상 우리는 그 뒤집어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쵸. 왜 그런 필요성을 느낄까?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학문인 거잖아요. 인간을 위한 학문이에요. 인문.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자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문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 인간을 위한 이런 학문이 필요하게 된 거는 거꾸로 인간을 위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저런 인문학이 다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부족한 게 놀이하고 관련된 이런 인문학이 가장 없어요. 놀이하면 일단 한 단계 까서 내려봐요. 아무리 이걸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도 뭐 그까짓 뭐 이런 식이에요. 놀이도 하나의 엄연한 학문이다 하는 것들을 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내놓고 또 명함 내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문명화가 되면서 놀이가 차츰차츰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하고 고려시대하고 어느 시대에 더 많이 놀았을까요?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있지만은 노는 건 훨씬 못 노는 거죠. 고려시대 때는 전 국가적으로 있는 행사만 해도 9대 명절이야, 9대 명절.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적인 명절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뭐 설날, 추석, 1시간 단어는 이제 뭐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거의 2대 명절로 된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자기네들만의 페스티벌을 만들죠. 발렌타인, 그 다음 3월 14일. 화이트데이. 네, 화이트데이. 또 아이들이 만든 거 보죠. 3월달에 또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3월 3일. 삼겹살 나오는 그렇죠. 삼겹살 데이 딱 만들어. 그다음에 뭐 짜장면 데이 뭐니 해가지고 막 해. 그다음에 11월 11일. 페퍼로데이. 네, 페퍼로데이.
도대체 이 상업문화에 휘둘리는 이 청소년들이야말로 문제가 많네 그랬었는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인간은 미국의 신학자인 하드 콕스가 얘기했듯이 죽지않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양반은 호모 페스티브스 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축제를 만들려고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그래. 요즘 청소년들은 지네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창작을 해나가는 거야. 그 과정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해도 걔네들 만들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체 놀이는 집단이라는 게 힘들어. 집단은 몇 명 이상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할까? 3명이 3명. 그래서 생긴 게 숫자 3의 법칙. 1명, 2명까지는 세상이 안 움직여요. 3명 이상이 모이면 세상이 움직여. 실제로 그게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인류는 3명 이상을 집단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놀이가 이제 연결해주는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끈. 그걸 통해서 공동체 놀이가 가능한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표적인 공동체 놀이가 뭔가 하니 강강술래. 50년대까지는 그런 놀이가 무지 많았어요. 둥글게 손잡고 노는 이런 놀이가 많아. 지금도 온시부족들 보면은 다 둥글게 지내 공동체 놀이를 해. 근데 이게 현대화되면서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이 공동체 놀이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달라져요. 일본의 이제 그 유명한 뇌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3개월 동안. 2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그냥 평상시에 놀듯이 그냥 놀게 내버려 둔 거고 그건 이제 통제군인 거죠. 한 실험군은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꾸준히 손잡고 노는 놀이를 해본 거예요. 보육원이야. 보육원 아이들은 좀 거칠죠. 근데 3개월 동안 공동체 놀이를 손잡고 노는 걸 꾸준히 했더니 얘네들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공동체 놀이의 힘이에요. 공동체 놀이를 하게 되면은 피부 접촉이 생겨요. 피부 접촉. 소위 접촉이라는 게 이 개념으로 전체 학교를 10분 놀이화한 데가 덴마크. 덴마크에 가면은 모든 학교에서 10분 접촉놀이를 한다. 이 접촉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나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체 학교에서 10분씩 논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인 거예요. 아이들이 신뢰감이 높아져. 그래서 이제 신뢰를 주는 기관이 피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꾸준히 접촉하면은 친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식구죠? 같이 잠자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우리 살 때만 해도 우리 살 때는 친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피부가 안 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식사 시간에 얼굴 보려면 카톡 보내줘요. 애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니까 피부 접촉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또 질병이 피부와 관련된 이런 피부 소위 결핍증 이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행히 놀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측면까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요인이 뭔가 하니 수시로 손잡고 수시로 부딪히고 수시로 주고받는 소통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되는 그런 직업으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보람 있는 자부심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놀이라고 하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뜰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고 봐요.
나의